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셨나? 보면 역시 그 다들 빨리는 푸시네. 다행입니다. 그 옛날에는 말이야 독서 문제들을 풀건 뭐 어떤 문제 세트를 풀건 이런 질문을 선생님이 많이 받거든. 선생님 문제를 한 개당 얼마 분씩 풀어야 되나요? 그건 참고로 80년대식 질문이야. 그렇게 푸는 게 아니죠. 요즘은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 시간을 아낀 다음 내가 부족한 영역에서 시간을 그 킵한 시간을 쓰는 개념이지. 아주 러프하게 단순 산술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문제당 1분 30초. 그때 걸리면 되기는 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출 문제집을 풀다 보면 권장 시간 이런 게 써져 있잖아. 대부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그거는 내가 그 시간에는 못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노력은 해야 되겠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요. 됐죠? 그래서 얘들아, 그 아까 메타인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쌓으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은 지금. 알겠지? 다들 내가 어떻게 푸는지 다들 알고 있는가 모르겠어. 선생님 저 고전소설을 풀 때 평균적으로 5분 컷이 돼요. 이런 감각이 있느냐는 거야. 선생님 저 인문지문 풀 때 4문제 정도 세트라면은 8분 정도 안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 그 감각이 있어야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틀리는 이유를 쓰는 게 뭔데? 시간 부족이잖아. 시간 부족은 왜 벌어지는 거야? 끊을 때 끊지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때 끊는다라는 개념은 내가 풀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 질문 설명하기 앞서 기본적으로 이 시간을 체크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을 다시 한번 하자면 1번 당연히 내 메타인지를 세기기 위해서야. 내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린 사람인지. 그래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선생님 저 고전소설 5분 컷 하는데 항상 이번에는 지금 6분 7분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럼 큰일 난 거니? 아니, 그건 큰일 난 게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가져야 되는 감각은 미쳤어,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애들도 장난 아니게 힘들어하겠구나. 괜찮아 하고 다음 거 준비하시는 게 맞아. 판단은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해야 돼. 이 뒤에 남아있는 세트들이 내가 할 만한 세트던가 내가 부족한 세트던가 판단 되시죠? 그거에 따라서 이걸 마지막으로 맞아 쓸 건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시간이 되는 게 필요해.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시간을 재면서 전체적으로 같은 얘기가 쓰지 말자. 메타인지를 꼭 챙기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두 번째로 정답과 오답을 가리는 데 있어서 내가 정답률은 시간을 얼마나 썼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판단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시간을 다 쓰는 거고, 이거를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풀이 순서라고 표현해볼까? 순서를 잡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정답률이 높고 빨리 풀리는 것들을 당연히 어디다 배치해야겠어? 앞에 배치해야겠지? 선생님 저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전략을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1번부터 45번까지 풀어요. 왜? 자기한테 그게 제일 익숙하고 편해서 그래. 굳이 바꾸고 싶지 않대. 그래, 좋은 방법이야. 너한테 맞는 방법이니까. 두 번째,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요 1번부터 3번을 풀고요 선택 영역이 저는 화작이에요. 저 수학 급하거든요. 그래서 화작을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문학을 마저 풀고 마지막으로 독서를 다시 한번 돌아가요. 왜? 걔는 최적화된 자신만의 순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단순히 그냥 하고 싶다고 해지는 거겠니? 아니겠죠. 연습을 했겠지. 그런 것들을 위한 기초 지식인 거야. 됐죠? 자, 기본적으로 시간을 왜 잤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지문들도 그런 식으로 마킹해가지고 가져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은 첫 수업이라서 바로 좀 풀는 시간 드렸지만 다음 시간부터 막 달려나갈 테니까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 이론 주문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하나 질문부터 해볼게요. 선생님이랑 고등학교 수업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은 뭐부터 본다? 문제부터 항상 본다. 선생님은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다가 아니야. 선생님은 그래. 문제부터 보면 뭐가 나온다? 1번 기시감이 생겨. 기시감이라고 하는 건 문제를 한번 본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읽기가 수월해져. 오케이? 두 번째, 지문의 구조가 예측이 돼. 무슨 말을 할지 예측이 된다고.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지가 파악돼. 예를 들어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오래 시간 들여서 꼼꼼하게 다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맞을까요? 아니에요. 얘는 시간 싸움하는 영역입니다. 맞죠? 오케이? 그럼 시간 싸움하는 영역이라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할 텐데 바로 B부터 설명해 볼게. 그리고 이 구조를 알게 되면 출제 방식이 보이는 건데, 자, 선생님 이렇게 봅니다. 1번부터 보세요. 윗글을 이해하자. 일치부리시 문제네요.
오케이? 선지에 어떤 단어들이 보입니까? 보통 읽는다라고 하면 선지의 앞부분이나 서술어 부분 정도를 읽으면 돼. 독서 전략, 독서 목표, 독서 문제. 당연히 독서 이론이고요. 독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지문이겠구나. 예상되잖아. 그리고 그 글의 흐름이 지문을 읽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된다는 얘기를 만나면 이거 나올 줄 알았지. 이런 감각이 든다는 얘기지.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 얘들아. 시험장에서는 특히 더 중요해. 왜? 떨리거든. 떨림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두 번째,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 봐봐. A가 이 문단이네? 그러면 문제 풀 때 이 문단을 읽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센스와 감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다면 1번 문제의 답의 근거는 1문단이나 3문단에서 나오겠구나. 이런 판단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바로. 됐어? 2문단을 읽고 나서 1번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는 얘기겠지. 세 번째, 윗글을 읽은 학생이 독서 중 떠올리는 생각이야. 자, 보기 적용 문제야. 지문을 통째로 다 이해한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겠지? 그럼 지금 많이 힘을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만 할 일은 뭐일 거야 나중에? 이런 문제의 보기가 뭘 물어보고 싶어 하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해. 그건 이따 하도록 하자. 그걸 알면은 빨리 풀 수 있어. 빨리 풀자를 얘기하는 거야. 자, 답을 불러드릴까요? 1번에 5, 2번에 3, 3번에 1. 5, 3, 1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사람도 있었고요. 자, 어째서 이런 답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그 교재에 제일 뒤를 넘겨보시면 답지가 실려 있으니까 답지도 분석해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숙제 내주는 거 내드리는 건 그냥 풀어만 오고 동그라미만 쳐라는 얘기는 아닌 건 알지? 분석까지 해오세요. 자, 그러면 요렇게 분석이 됐고 1문단부터 빠르게 한번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자. 좀 꼼꼼하게 볼게. 자, 독서라는 건 뭐냐면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행위야. 먼저 독서라는 것이 뭔지를 정의하고 있죠. 일반적인 스타트입니다. 좋아요. 두 번째,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하다. 화제 제시했네요. 독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인지라는 걸 잘 활용해야 된대. 그리고 여기서 초인지가 뭐 해야 돼? 반가워야 돼. 원래는 나 이거 아는 개념이야. 그치? 자, EBS 연기했으니까 독서에서의 초인지라는 건 뭐냐면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을 말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초인지를 정의한 거니까 밑줄 칠 필요 굳이 없습니다. 그죠? 정의가 여기 있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 이 정의는 어떤 특성을 지니냐면 점검의 역할과 조정의 역할을 해. 자, 예민한 독자라면 지금 이 순간 나머지 지문의 글의 흐름이 보이는 거야. 왜? 특성은 무슨 요소? 출제 요소야. 그치? 그리고 다음 문단, 그러니까 이 문단을 바로 눈을 빨리 내려서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초인지는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점검을 설명하고 있네? 그럼 얘들 안 봐도 비디오지. 3문단은 조정 얘기를 했겠지. 오케이? 지문제 구조가 머릿속에 빵 하고 떠야 돼. 뭘 하기 위해서라고? 문제 푸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야.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럼 점검에서는 이 초인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바로 2번 문단으로 가봅시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바로 다음 문단 갈게. 초인지는 이렇게 동원되는데, 자, 독자는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독서 전략을 사용해서 독서를 진행하는데, 그치? 어떤 전략을 세워. 전략적인 독서를 하는데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면서 점검합니다. 만약 효과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건이 등장하기 시작했어? A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말이 시작했지. 효과가 없구나,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이지. 그리고 선생님 앞에 써놓은 거 보이지? 오늘의 첫 번째 선생님 드리는 꿀팁, 문제에서 지문에서 조건절이 등장하면 출제 요소다. 무조건 예민하게 반응해라. 읽고 있는데 이런 게 나오면 바로 반응해. 되게 단순한 얘기 하나 해볼까? 선생님이랑 그는 더워지면 굿옷을 벗는다.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자는 거야. 러프하게. 자, 더워지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지. 오케이? 전수해볼까? 온도가 올라가면 같이 옷을 벗어버리는 거네. 됐어? 여기까지도 기본적인 거야. 근데 여기서 조건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이퀄에 가까운 거거든. 그렇잖아. 그러면 이퀄은 보통 요즘 문제의 출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는 여기서 거기까지 안 갔어. 하지만 알아두자. 이 얘기는 나 같은 얘기잖아.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 오케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약간 이상해지긴 했는데, 그렇지? 고도가 상승하면 기압이 떨어진다. 됐어? 그럼 뒤집으면 고도가 하강되면 기압이 상승한다.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건전에 해당하는 거는 무조건 반응하는 거야. 무조건 나오겠구나. 답이든 오답이든 어딘가 써먹으려고 내는 거겠구나 생각하시라고. 됐지? 자, 계속 가볼게.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뭐야? 이게 끝이야? 뭐 해결하면 된대요. 내가 어떤 글을 읽고 있는데 에이 그냥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냥 읽지 뭐. 그거 전략이에요. 그렇잖아. 저 앞에 적군이 막 나 몰밑에서 밀려들고 있어. 야 돌격 앞으로 죽으라는 겁니까? 네. 그래 가서 죽자 우리 모두. 그럼 전략이지 뭐 그게.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서는 그냥 해결하면 된대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예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분명하게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된대요?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를 해보세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는데 더워서 안 읽히는 건지 졸려서 안 읽히는 건지 그 요건을 파악해보라고요. 아 너무 더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이 안 읽힐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글을 읽고 있는데 옆에 그림이 자꾸 눈이 가서 글이 안 읽힐 수도 있는 거고요. 됐지? 그거야. 계속 갑니다. 또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세 번째, 문제를 이번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거잖아. 눈으로는 읽고 있는데 이 머리로 이해 못하는 경우. 여러분 우리의 독서 지문도 걔랑 똑같은 거지. 자 그런 일을 벌어지면 어떻게 하래? 자 이때 설명도 안 해요.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이건 예시 들어왔네. 예시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읽기를 한다거나 혹은 자신이 이해할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정도 이해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로 우리가 실제로 독서 지문 보는 게 이게 제일 문제잖아. 그치? 분명히 눈으로 읽고 있다니까? 근데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고? 그럴 때는 문제 발생 여부의 점검을 하기 위해서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대. 중간에 내용을 정리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 자, 뭐예요? 문제 발생 요인이 나오면 해결 방안을 여기서는 분류를 해보세요. 여기서는 정리를 해보세요. 알고 있으면 해결하면 되죠. 더워서 문제라고요? 히터를 끄시면 되는 거죠. 그잖아. 어려워? 그치? 쉽지?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이렇게 예쁘게 쓰고 앉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머릿속에 구조가 빵 하고 뜨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바로 선생님이라면 2번 문제를 풀러갈 것 같은데? 방금 봤잖아. 체크 1번. 독서 진행 중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어디 나왔었죠? 이거 1번으로 쓸게요. 정리하는 것은 문제를 점검하는 데 적합하지 않니? 점검하는 방법이 이거였는데? 네. 2번 독서 진행 중 독자가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때는 이해의 정도를 판단하지 못할 때는 이건 2번이네 이거. 이때는 어떻게 한다? 독서 점검을 잠깐 보류해야 돼? 아니야 점검하는 방법이라니까 누차 말하지만 보류를 왜 갑자기 왜 해? 세 번째 독서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이거 3번이네?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독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게 예시였잖아. 여기 3번이니까 정답 3번 확인 끝. 4번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분류하는 것. 요거 4번이네요. 분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 독서 문제 발생을 막는다. 4번 선지가 나름대로 너희들을 낚으려고 노력한 선지인 게 느껴집니까? 오케이? 얘가 분류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건 맞지. 근데 이게
문제 발생을 막는 거야? 아니지. 해결하는 방법이었잖아. 말장난치고 있죠. 이랬지? 그게 요즘에 문제 트렌드 출제 요소라는 거 잘 기억해 놓자. 4번 조심하시고요. 마지막 5번. 독서가 멈추지 않고 진행될 때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건 어디 갔어? 여기 그냥 문제를 인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초인지 역할이 필요 없냐? 지금 초인지 역할은 점검이고 점검은 다음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 건데 뭐 설명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갔어야 되는 거야.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최대한 빨리. 지문의 부정을 보이니까 이 조건을 딱딱딱 끊어놓고요. 조건에서 선지가 하나씩 튀어나온 거구나 이거. 연결만 잘 시키면 되는 문제였지. 이해되니? 자, 어려운 문제 지문 아니니까 3문단까지 그냥 마무리 정리하자. 쓴 것도 없을 거야. 세 번째. 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동원된다. 예상대로죠. 이게 예상대로 흘러간다는 게 되게 너무 즐거운 일이라니까. 지문은 예상한 대로 흘러가잖아. 그리고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제부터 이거 기억부터 미으니까 안 쓸게요. 오케이? 뭐뭐 하는 거냐면 1번 사용하고 있는 전략 계속 할까 판단해야 되고 니은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판단해야 되고 디귿 그 전략은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 건가 파악해야 되고요. 또한 독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고 적절한 사용 적용 선수는 뭐고 최적의 전략은 무엇인지 판단해서 새로운 전략을 선택해야 됩니다. 점검은 왜 하는 거야? 문제가 있는지를 문제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거고 조정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의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 결국 선택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하여 초인지를 활용해서 점검과 조정을 하나 편을 써야지 되풀이하여 디테일 싸움 잘해. 점검과 조정은 그러면 한 번에 다 끝난다? 아니다. A라는 전략을 써서 읽어서 안 돼가지고 B를 썼는데 B도 안 되네? C로 쓸 수도 있는 거야. 됐지? 근데 C를 써도 안 되네? D를 써도 안 되네? 책을 나중에 읽기로 했어. 그것도 전략이에요? 지금 내가 읽기는 어려운 책이구나. 됐지? 되풀이라는 게 있지. 조심하실 건 초인지는 점검과 조정 역할을 한다는 말을 두 번째 말하고 있어. 보통 반복해서 말할 땐 이유가 있는 거야. 그치? 그걸 아는 상태에서 자, 지문 다 읽었잖아. 1번부터 지우러 가봅시다. 얘들아, 1번 문제의 답인 거는 1분단 아니면 3분단 있을 건데 솔직히 좀 이동수 지문은 바로 머릿속에서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그치? 가자. 1번 독서 전략을 선택할 때 독서의 목표를 고려할 필요는 있었죠? 목표를 고려해서 한다고 기억부터 미국까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냥 2번 개별 전략 지식 필요하고요. 3번 선지를 잘 보세요. 3번 선지도 나름대로 선지를 숨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 봐봐. 독서 목표의 달성을 위해란 말을 썼지? 그 달성을 위해라는 말을 1문단 첫 번째 줄에서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꿔놨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평가원의 문제 출제 특성이야. 알겠어? 같은 말이 반복되면 너무 쉽잖아 얘들아. 그녀의 그림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지에서는 그의 그림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꼈다라고 바꾸자는 거야. 그래서 어휘력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별거 아닌 선지 같지만 이 안에 모든 것들은 다 이런 문제 출제 포인트가 있어. 선생님은 그런 걸 왜 알아야지? 이거 왜 하는 걸까? 여러 번 보니까 아는 거야. 선생님 반복하는 일이 이거니까. 4번 독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독서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건 맞고 다 3분단에 있었고요. 마지막 5번 독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점검과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풀이하라 했잖아. 주제 포인트지. 그지?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야. 물론 이런 고민을 안 하면서 답을 잠시 찾아도 문제는 없다고 선생님 생각해. 괜찮아. 빨리 맞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이해를 하고 풀면 좀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거 조건절이었고 강조 포인트 맞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출제 포인트 맞는 것 같은데 정반대로 써져 있어. 얘는 무조건 답이 맞아. 그거랑 3번 아니면 5번인데 하고 찜찜하게 해놓고 넘어가는 건 다르지. 자, 3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봐, 뭐가 길지? 쫄지 마. 이 문제가 3점짜리인 이유는 길어서야. 단순하게 길어서야. 그러면 약간 이런 문제를 풀 때 빨리 풀기 위한 조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보기에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라고 했잖아. 보기를 보자.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케이. 뭐가 발생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됐죠? 문제 발생했잖아. 알았어, 자기 스스로.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무시하고 읽었는데 그럼 뭐야 이게? 처음에 전략이었지. 전략이야. 그냥 무시하고 읽었어. 왜? 문맥으로 대충 파악하면 될 테니까. 그런데 다시 등장했다. 뭐야? 읽고 있는데 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네? 그럼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 맞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면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가져가고 읽어봐야겠어. 뭐예요? 처음에는 무시 전략이었는데 나중에는 문맥 파악 전략으로 바꾼 거지. 전략을 점검하고 조정했습니다. 맞죠? 다 필요 없고 1번 보세요. 답이잖아. 그치? 전략을 수정한다 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전략을 계속 사용한다 라고 말했으므로 답이 보이는 거야. 선생님 무슨 긴 설명을 하진 않을게. 이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이니까. 됐지? 어때요? 할만하죠? 자, 간단하게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질문 세트를 원래 독서 지문을 할까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그냥 가볍게 문풀기 합시다. 뒤쪽에 문학 세트 좀 풀고 시간 재고 선생님이랑 문제 지문 읽는 방법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한 번 더 쉽시다. 시작할게요.